요즘 일본의 방위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는 단연 한국군의 차세대 신무기들입니다. 2020년에 들어서 KF-21 전투기와 레드백 장갑차, K2A1 흑표전차, K9A2 자주포 등 완전히 새롭거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한국산 무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전쟁 발발 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괴물 대전략 무기, 현무 미사일의 괴물 같은 성능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고구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커뮤니티 마톰에 스레드에 올라온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공격을 일본의 이지스함은 100% 저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본 자위대의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을 100% 완벽히 요격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러한 답변의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2021년 기준 일본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대비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전력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2021년 현재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보유량은 3,000발을 넘어서 4,000발을 향해 가고 있으며 현무 미사일 생산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군사무기 기술력에서 공격형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요격 미사일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해야 하고 현무 미사일의 회피 기동 성능과 레이더 탐지 억제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한 발의 현무 미사일을 요격시키기 위해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의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일본이 가진 요격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 수십 발을 요격해봤자 동시에 일본 열도를 향해 발사된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증가량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2030년이 되면 현무 미사일 4,000발을 넘어서 5,000발 보유를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즉,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주국방을 직접 현실화시켜줄 현무 미사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량이 늘어나고 일본인들은 이러한 현무 미사일 국격을 요격할 방법이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공격형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에게 일본 열도 전역을 미사일 폭격당하고 싶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발생한 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대량으로 발사되는 경우 일본이 가진 요격 미사일로 100% 방어에 불가능하다고 밝혀진 임계점은 200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현재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전력은 2000년대 초 대비 10배 이상 가까이 강력해졌군요. 특히 우리나라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만에 종료됐다는 사실은 일본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초격차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던 미사일 전력에 현무서 미사일을 뛰어넘는 성능의 현무 미사일의 개발 소식에 한층 더 격차가 생길 전망이군요. 또한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외에 우주로켓과 관련한 각종 세부 조항들도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의 우주개발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궤도에 올라가는 고성능 정지궤도 위성부터 발사가 가능해 궤도까지 뚫고 올라가 마하 15 이상으로 적국의 영토에 내리꽂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한국군이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군요. 이처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과 직결된 현무-5 미사일처럼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은 주요 선진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우주발사체 기술 수준은 미국의 100점 대비 약 60점으로 기술 격차가 17년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성능 검증을 끝낸 누리호 발사 이후 현무-5 미사일이 완성될 경우 대한민국의 우주로켓 기술 수준도 90점대 이상으로 달성, 10년 이내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적 차이가 급격히 좁혀집니다. 여기에다가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사일과 군사위성 로켓 등 안보 측면의 수요 존재, 한민족의 끝없는 발전으로 우주로켓에 대한 양질의 인력 보유 정부의 지속적 투자 등 강점을 가진 데다 ICT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로켓 산업에 관한 기술력에서 한국은 세계 10대 강대국에 등극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로켓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물밑에서 소문으로만 들렸던 현무-5 미사일에 관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우주연구원의 협력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 위성의 우주전력 증강과 탄도미사일 등 우주작전 수행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 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2021년 올해 말 새로운 형태의 현무미사일 계획이 발표되고 2030년대 현무미사일이 개발되는 순간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은 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거리와 파괴력은 물론이고 내부에 탄도를 탑재할 수 있는 내부 공간 등 흑탄도를 탑재해 발사하는 방식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의 스펙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가까운 미래 일본과 중국이 한국 영토를 털끝이라도 건드는 순간 한국은 5,000발 현무미사일을 그 즉시 발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민족의 후손과 밝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답은 자주국방이 유일하며 강대국 한국의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만이 중국과 일본의 도발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독도 도발은 물론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국지전 도발도 한국군의 현무미사일 덕분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일본 커뮤니티 마톰에 스레드에 게시된 한국군의 현무미사일 공격을 일본의 이지스함은 100% 저지할 수 있습니까?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1.100% 미사일을 요격한다든가 전혀 상관없어. 일본은 군사무기 분야가 아니라도 한국에 어디든 공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따위 쓸 필요도 없지. 경제를 봉쇄해버린다든가 헛소리. 한국을 위협하는 방법은 일본에 많이 있어. 꼭 탄도미사일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외교력이 강하다는 일본이 아무것도 못해서 고작 한국군 미사일 때문에 걱정을 하며 울먹이다니. 자민당 사랑하는 내도익이 우습게 보면 모든 게 반대로 이루어지는 게 무척 흥미로워.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을 퍼뜨리고 한국군은 정의 군사라며 놀리다가 이제 와서 위기감을 가지네. 웃음. 이웃나라가 정말로 일본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더라도 이상할 것은 전혀 없어. 이제까지 한국은 약했던 자신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서 필사적이잖아. 북한을 보라. 그런 나라는 정말로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봐. 한국은 너무 열심히 살았지? 탄도미사일을 가져봤자 인생 끝장이야. 순순히 일본의 앞으로 미사일을 반납하는 게 좋을 것. 멋대로 하면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게 확실해. 바보 같은 자민당에게 마지막으로 고한다. 한국보다 자국의 일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불가능한가? 감정이 아니라 일본의 실리를 생각해서라도 한국을 겨냥한 적대 방식은 폐기시켜야 해. 한국 정부도 이제는 봐주지 않고 미사일로 직접 경고하잖아.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주의 미군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주의 미군은 대소련을 위해 구축한 방어 전략인데 이제 와서 반도 측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군.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탄도미사일을 보유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은 이대로만 간다면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혹하게 혼내줄 선봉은 일본이 맡게 될 것이다. 주제 파악 못하는 일본인.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현무미사일 전력이 계속해서 강력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군요. 일본과 국지전이 발생하는 순간 일본 영토 전역은 현무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갑니다.